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8호 제3면 기사입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마련. 정부는 8월 2일 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던 시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3.3만 가구가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31년 만에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체계로 바꾸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연금액을 월 최대 38만 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하였다. 두 안건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49.9%, 1인 가구는 27.2%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를 노출해왔다.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 유럽은 30물결표 쌓인 40여 년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 제도 정비 등 탈시설 정책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 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5년부터 매년 740여 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 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 하는 주거유지 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스문의 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 추진 방안.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운장애인 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 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 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 방향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 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심의 논의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 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에 대한 논의 내용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7 동계 데플림픽 대회 유치 및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대한장애인 제6회 회장 정진원은 8월 2일 월 14시 강원도청에서 2027 동계 데플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위해 대한장애인 제6회 강원도 한국농아인 스포츠연맹 3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한장애인 제6회 정진원 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이종학 회장, 장덕수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7년 동계 데플림픽 대회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계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마련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은 대회 유치는 우리나라 농아인 선수의 육성, 경기력 향상 등을 비롯한 농아인 체육의 발전, 나아가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데플림픽을 유치하는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데플림픽, 데플림픽스, 은 청각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올림픽으로 4년마다 열리고 국내에서는 메달리스트에 대해 올림픽, 패럴림픽과 동일한 연금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하계대회는 1924년 프랑스, 동계대회는 1949년 오스트리아에서 최초로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는 198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하계대회에 2015년 러시아 한티만시스크에서 개최된 동계대회에 각각 처음으로 참가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임 이천선수촌장의 박종철 씨 임명.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환은 제7대 이천선수촌장으로 박종철, 54세, 씨를 임명했다. 박종철 선수촌장은 공개 채용을 통해 임용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사회 동의를 거쳐 8월 1일자로 최종 임명되었다. 신임 박종철 선수촌장은 2000년 시드니,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대회 역도 종목에서 두 연패한 금메달리스트로 2003년 7월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전신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장애인 선수 특채로 입사해 현재까지 생활체육부장, 전문체육부장, 감사실장, 체육진흥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장애인체육 행정 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이후 이천선수촌 건립부터 개촌까지의 업무를 담당하여 이천선수촌에 가진 애정이 특별하다. 박종철 선수촌장은 장애인 선수 당사자로 장애인체육 행정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로 40여 년간 현장에 있었다. 장애인 선수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소신껏 업무에 임해왔다. 현장 경험과 선배 리더십을 발휘해 이천선수촌을 한국형 명품 스마트 선수촌으로 만들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취임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8월 2일 임용장 수여식으로 대신할 예정이다. 박종철 선수촌장의 임기는 8월 1일부터 차기 신임 회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대의원총회 전일까지이다. 경기도, 장애인 기업 등이 생산한 착착착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기업, 노인 기업, 마을 기업 등이 생산한 한식, 간식 먹거리를 한데 모아 착한 명절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는 사회적 가치 생산품 착착착 브랜드의 명절 선물 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 세트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사회적 가치 생산품 중 우수 제품을 선별한 후 직접 매입해 유통 과정을 줄였고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해 선물 세트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또한 사전 주문 제작을 통해 생산업체는 주문받은 수량을 납품해 안정적인 매출을 얻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접할 수 있게 했다. 추석 명절 선물 세트는 오는 8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www.착착착.com http://척3.com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사전 예약 상품은 순차적으로 제작하여 8월 12일부터 배송 예정이다. 8월 17일부터는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3층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 시흥 kum상회에 착착착 선물 세트를 비치하여 추석 연휴 기간까지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이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 1,900여 동, 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 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 사업 규모는 1만 2천여 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 사업이 어려운 뉴타운, 재정비 촉진 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 구역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주차장, 화단 쉼터, 담장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 개선 비용의 9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 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 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 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 공급 사업과 편리한 아파트 생활의 장점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 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 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2019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을 수행 운영하는 등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준비해왔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난치성 피부질환 건선의 신규 치료제 개발 첫걸음. 경기도 산학협력 지원사업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아라어시, 가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 신규 치료제 개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양영덕 교수팀이 아녹타민 1, NO1, 단백질의 억제가 건선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선은 피부 표피의 각질이 증가하고 염증이 나타나는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몸의 면역 기능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 건선 환자들은 병변이 눈에 보이는 질환이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극단적 선택의 충동까지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아녹타민 1, NO1, 이 건선의 주요 증상인 각질형 성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단백질인 것을 밝혀냈고, 아녹타민 1, NO1, 이온 채널 활성을 억제했을 때 발진, 홍반, 인설, 하얀 각질 등 건선의 주요 증상과 건선을 일으키는 염증 유발 물질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아녹타민 1, NO1, 은 염소이온이 세포 안팎으로 드나들 수 있는 채널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 감각신경을 전달하고 전해질 분비를 통해 눈물이나 침을 배출한다. 최근에는 세포의 성장 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립선 비대증, 각종 암 등의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아녹타민 1, NO1의 활성도를 낮출 경우 진통, 항염, 가려움증 억제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아녹타민 1, NO1, 이 건선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암이나 건선 같은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아녹타민 1, NO1, 저해제 개발 연구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양영덕 교수는 건선은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재발이 잘 되는 난치성 피부질환이라며 아녹타민 1, NO1, 활성 조절을 통한 건선 치료 효능을 밝힌 연구 사례는 세계 최초로 그동안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건선 치료법 개발의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